재개발과 재건축 차이를 잠깐 보면 이미 알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계시지만 또 용어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자, 재개발과 재건축의 가장 큰 차이는 기본적으로 기반 시설. 기반 시설이 있고 없고 이 부분까지 소위 갈아엎고 말고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즉 재개발 경우에는 도로, 공원 이런 부분들 같이 함께 다 허물고 새롭게 올리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재건축의 경우에는 기반 시설, 정비 기반 시설은 그만두고 그냥 집만 허물고 새롭게 올리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재개발의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빌라, 다세대 이런 경우를 함께 허물고 새롭게 아파트 경우를 올리는 정비사업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 재건축 형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모양의 아파트를 허물고 조금 더 조금 넓은 이런 아파트 형태로 새로 올리는 부분들을 보통 재건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가지 형태를 같이 보았었을 때, 자, 우리 시청자님이 보셨던 지역들 한번 볼게요. 노량진도 좋고 방배동도 좋아요. 좋은 지역만 보셨네요. 아, 네. 네, 자, 방배동 쪽에서 자 조금 가까운 지역 중에 저는 이러한 재개발 형태를 볼 때 사실은 선점 투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움직임이 실제로 있는데도 우리 시청자님처럼 상급지를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상급지 투자가 왜 중요할까요? 우선 상급지 투자는 단계별로, 재개발 재건축이 있었을 때 단계별로 올라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로 상급지 부분들이 조금 더 시세 차이, 즉 황금성도 좋고요. 앞으로 올라가는 정도에 있어서 단계별로 있어서 투자성, 황금성, 투자성 측면에서 둘 다 상급지가 월등히 뛰어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상급지를 좀 투자 추천을 좀 드리고 있고요. 추가로 조금 보자면 우리 방배동 쪽 보셨다고 했어요. 방배동 쪽. 방배동 쪽은 지금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상당히 투자금도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재개발 쪽으로 한 2억대 투자로 가능한 부분들 중에 지역을 조금 좀 선정해서 압축해가지고 한번 예시를 들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우선 현재 우리나라 강남에서도 가장 중심 업무 벨트 중에 하나인 우리 테헤란로 중심에서는 특히 어디를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삼성동 중심의 한전부지 개발. 여기 알고 계시죠? 네. 여기 하고, 그리고 서초를 예를 들면 뭐 저청룡, 그리고 삼성 쪽을 우베코라고 하면 여기 양쪽 곳이 전부 다 현재 지금 소위 말하는 정비 사업 또 개발 호재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서초역 중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보자면, 자, 서초역 부분이 이렇게 생겼어요. 방배동 보신 데하고 가깝죠? 네. 자, 서초역 부분들을 보시면 이렇게 서리풀 공원이 있고요. 내방역에서 서초역까지 어떤 부분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테헤란로는 이미 중심 업무축인데 중심 업무축이 지금 확장이 되고 있어요. 자, 확장이 되고 있으면서 내방역과 서초역을 잇는 서리풀 터널이 19년도에 개통을 했고요. 이 서초역에 제가 표시한 요 부근에 대략 한 3만 평 정도의 부지로 정보사 부지 개발이 있습니다. 서리풀 복합 단위 지구 단위 개발 계획이 지금 변경이 지금 된 상태고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무엇이냐? 자, 첫 번째, 한국의 실리콘밸리,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엔비디아, 페이스북, 애플, 구글 같은 IT 바이오의 굴지에 기업들이 입주할 뭐 이런 예상이 좀 높은 그런 실리콘밸리가 들어설 그런 기업 문화 복합 오피스 단지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여기에서 대략 한 3분, 5분 거리 내 재개발의 움직임이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서초동에. 그런데 뭐 대략 투자 금액은 뭐 이제 전세를 안고 투자했었을 때는 뭐 2억 중반 정도 들어간다고 하네요. 자, 이런 부분들을 보았었을 때는 실제 상급지에서는 물론 쉽게 재개발이 되는 건 아니지만 주민 동의율도 뭐 대략 한 70%, 70% 정도 되고, 최근에는 복합 도심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요. 지난 2월 7일 날 법령이 좀 통과가 됐지만, 기본적으로 재개발 쪽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조합 설립까지는 80%의 동의와 토지 면적의 67%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런 복합 도심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토지 면적과 동의율이 그다지 조합 설립 인가도 필요 없고 조금 더 또감 있게 추진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조금 더 허들이 낮아졌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사업성 측면에서도 삼성동, 또 송파, 서초 이런 강남권 중심에 있어서 이런 도심복합개발 사업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 활발하다. 이런 정도.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가급적이면 상급지 보시는 거 너무 좋고요. 또 예시를 들여서 제가 오늘 서초동 쪽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지금 재개발 움직임의 트렌드는 현재 조합 설립을 하고 예전처럼 허들이 높아
생각하는 부분보다는 조금 더 사업성 중심으로 그래서 최근 복합도심 개발 사업의 이런 형태들로 조금씩 활성화가 되고 있는 이런 단계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